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 복귀를 좀 가시화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청와대 관람도 곧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는 청와대 이제 주중엔 안 하고 주말에 조금씩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 원래 다시 복귀를 하면서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기능을 다시 되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석 달 정도 최대 걸리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갔기 때문에 용산 이전 때 이 시설 재보수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아마 특수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모든 정보들이 아마 다 집결되는 것이고 보통의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저기에 내려가서 모든 정보들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인 만큼 안보 문제나 아니면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아마 이 시설이 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저것을 급하게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걸 다 뜯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영빈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본관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설치하는 데도 시간이 일정 부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00일 내에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려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어찌됐건 민간에 또 개방됐던 과정에서 지금은 일단 지금 개방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이 언제 수순으로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100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저는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공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말을 이용하고 아까 강유정 대변인의 추가 브리핑을 보니까 그 예비비도 예를 들면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길 때 들었던 돈보다는 엄청나게 적게 쓰겠다. 다시 청와대 복귀 예비비 비용까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두세 달 안에는 이제 시민들의 청와대 관람은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한 3년 남짓 이제 청와대가 개방을 했는데 다시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참 이 처음에 청와대를 옮길 때부터 사실 참 이 국민적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제 국방부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근데 정작 가서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불통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이용할 명분, 거기다가 또 여기서 이제 국방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계엄을 또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서 계엄의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옮겨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인데요. 결국은 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 뭐 처음에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연쇄적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바로 옆 건물 가고 합참이 또 옮기고 등등 하면서 지금도 아직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국방부 이 산하 지금 부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를 옮기게 되면 연쇄적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예요.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벙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군부대, 통신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복구하는 건 어렵고 또 더군다나 지금 여민관은요. 이게 건물 안전도가 D등급입니다. 당시에도 이게 지금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쓰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구조 이것도 보면 좀 불통 구조였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백억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참 이게 너무나 낭비 요소가 심하고 또 이런 하나의 어떤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이제 국민 이 세금이 또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참 이게 뭐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청와대 구경을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약이 뭐 거의 뭐 다 찼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만큼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 정원도 좋고 또 구경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다시 대통령실로 쓰여진다 그러면 아마 이 또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그 취지를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 뭐 그러한 문제도 아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시 옮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국민들에게 돌려줬던 어쨌거나 전직 정부가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현직 정부는 또 어떻게 또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3개월 안에 옮긴다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민들 설득 방안 또 이전했을 경우에 여기 안전도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현정 의원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청와대의 전경 조감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하 벙커도 중요하고 이 청와대 이제 사람들, 대통령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곳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게 원래 좀 북악산에도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저 북악산 경비도 많이 해제가 됐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 뭐 경청서실을 새로 만들고 뭐 여민관, 여민일관, 집무실도 이렇게 아예 옮긴다는 방침도 있지만 저 뒤에 북악산 경비도 그럼 다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저기 북악산 뒤에 지금 시민들도 많이 좀 드나들고 있고 이런 것분도 좀 다시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일부가 좀 개방이 됐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군부대는 여전히 이제 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가요. 패트리어트 부대라든지 저기 이제 북악산 근처에 보면 산 정상에 패트리어트 부대가 있어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응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저기 드론이 침투를 해서 또 드론 방지 시설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북악산이 천의 요소가 뭐냐면 저기 뒤에 북악산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방패막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와대의 위치가 안보면이나 경비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이제 주변에 보면 경호원들이 여기 거주하던 또 숙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또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창성동 옆이라고 창성동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 거기는 아마 또 새로 신축된 건물도 있는 모양인데. 별관 같은 거요? 네, 예. 별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또 이게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군데를 다시 움직이고 다시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저 뚫렸던 지금 보면 지금 청와대 주변에 저게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순차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저 일대가 다 개방이 됐어요. 요즘 보시면 중국인들이 와서 뭐 드론으로 찍고 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저기는 여러 가지 감청, 도감청 방지 뭐 등등 이게 개방이 한번 돼버렸기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지금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이제 관람 조정이라고 해서 한 석 달 정도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청와대는 시민들이 볼 수가 없고 관람 조정 운영 안내라서 조금 전에 이렇게 공지가 됐어요. 7월 14일까지는 현행 관람 방식을 유지하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약 인원 관람 동선 조정 운영하고 8월 1일 청와대 복귀 완료 시까지는 관람을 임시로 중단했다가 복귀 완료 이후에 저거는 이제 일부 지역이겠죠. 일부 지역은 관람, 일부 건물은 관람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청와대 주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청와대 얘기 나오면 동반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한남동 관저. 지금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지난 주말이었나요? 여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을 했는데 어제 여러 화두 중에는 바로 그 의문의 수조, 그러니까 개수영장 아니냐라고 여당의 지도부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오늘은 이 얘기가 있어요. 김준일 대변인. 네. 한남동 관저에 과거 스크린 골프장을 무단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수사당국이 좀 제대로 들여다볼 모양이더라고요.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죠. 그 당시에 스크린 골프장을 완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부분들, 특히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건물이 생겼는데 저 건물이 이 경호와 관련 없는 그런 건물이다.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고 국정감사장에서 물었을 때 저걸 갖다가 당시에 경호처에서는 창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얘기를 보면 뭔가 대통령 관저내에 특정 건물이 한 2년 이상 미등기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 예. 그런데 그 건물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야외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 건물 아닌 것이냐라는 지금 이제 그 의혹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건물은 경호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물이 저기에 저렇게 들어설 이유가 없었는데 분명히 발생했다라는 것은 뭔가 당시에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증언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뭔가 그 도면을 만들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고, 그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를 착수했는데 예. 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뭐 개수용자 의혹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니까 이제 반려견들을 위한 수영장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오늘은 저 스크린 골프장이 뭔가 감사 결과에서 위법하다고 판단 내니까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한남동 관제 전반적인 거를 이제 뭔가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도 들여다볼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남동으로 갈 때 이런저런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법대로 합법적으로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검찰에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조금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굳이 청와대로 갈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미 근데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아니 예. 그래도요. 왜냐하면 예. 결국은 청와대로 가셨다가 다시 세종시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청와대로 갈 필요가 없이 아주 한 몇 년 동안 아주 충분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예. 세종시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그 막대하게 들어간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안 가고 곧장 세종시로 준비해서 내려가겠다 그러면 예. 그 세종시 관련된 관저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많은 국민들이 훨씬 더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남동 관제에 대한 뭐 여러 의혹 제기도 있었고, 조금 전 바로 뭐 저녁 5시인가요? 직전에 발표된 그 대통령실의 그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는 뭐 7월 말 8월 초까지 또 임시로 중단이 되고, 그 이후지만 일단 청와대 복귀를 2-3달 정도 준비해서 주말에 이제 많이 시간을 하겠다. 그리고 예비비도 좀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같습니다.